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기업가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7년 동안 기업을 일궈온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거뜬히 해내던 제가 한 여자 앞에서 그렇게 당황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 민준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며느리 지연이와 그리 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모든 게 서먹해졌달까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는 것도 늘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민준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꼭 와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손자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 저도 기대가 됐죠.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도 저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젊은 부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넥타이를 만져봤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중요한 미팅과 협상을 해왔는데 아들 집 가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인가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아들의 목소리로는 정말 좋은 소식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 손자 소식일까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지연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새로운 가정부련이 했죠.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30년 전 그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 맑은 눈동자와 선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제 첫사랑 최수진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준이가 안에서 나오면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수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거든요. 아,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집 가정부 최수진 씨예요. 정말 일 잘하시고 요리도 너무 맛있게 하세요. 최수진.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죠. 예전에 그 환한 미소 대신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수진이를 훔쳐봤습니다. 정말 그녀가 맞나 싶어서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뒷모습과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수진 씨가 차 준비해 주실 거예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필 제 아들 집에서 말이에요. 수진이가 차를 가져다 주면서 잠시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고 저 역시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가슴은 10대 소년처럼 두근거리고 있었고 동시에 온갖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 가정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를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1975년 제가 25살이던 해였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섬유회사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큰 기업도 아니었고 직원이 겨우 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해 봄,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찻집에서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 비어 있나요? 그날따라 찻집이 붐볐고 빈자리가 그녀 맞은편 뿐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 미소에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죠. 23살의 수진이는 정말 꽃처럼 아름다웠거든요. 대학교 사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책 읽는 모습이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찻집에 갔습니다. 수진이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태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를 경영하시다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언젠가는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싶거든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태연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업도 점점 잘 되어가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8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사 상황도 어려워졌고 제게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서울의 명문가 딸과 말이죠. 지금의 제 아내였던 영희였습니다. 태연아,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든든한 뒷배경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씀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영인의 집안의 도움으로 회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수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만났던 그날도 기억납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태연 씨. 이해해요. 수진이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선택을 이해한다며 웃어줬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행복하세요, 태연 씨. 꼭 큰 성공하시고요. 그게 수진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영희와 결혼했고 회사도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수진이가 있었죠. 영희가 죽고 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1998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진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알아봤는데 수진이는 이미 서울을 떠난 후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였죠.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마 수진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태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꿈속에서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제 본 수진이는 저를 모르는 척했고 차갑게 대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0살이 다 되어가는 늙은 남자의 모습이 비쳤거든요. 수진이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30년 전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건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말이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 머릿속이 수진이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 가정부 일을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저는 비서 정 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 한 사람을 알아봐야 할 일이 있는데. 네, 회장님. 누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최수진이라는 분인데. 지금 우리 민준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 정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가정부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냥 신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조심스럽게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는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신상 확인이 목적이 아니라 수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오후에 정 과장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최수진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수진이의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번 보겠네. 자료를 펼쳐보는데 첫 번째 줄부터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수진, 1952년생, 서울 성북구 출생. 맞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수진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979년 아들 출산, 미혼모로 홀로 양육. 1979. 우리가 헤어진 다음 해였어요. 그리고 미혼모라는 말에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과장, 이 자료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어떤 부분을 더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생년월일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회장이 가정부의 아들까지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아버지야. 아,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소개해준 가정부분 말인데 혹시 가족이 있나? 수진 씨요? 아들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30살인가 그럴 거예요. 30살. 제 계산이 맞다면 1994년생이겠네요.
우리가 헤어진 후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일 하는지도 아나?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갑자기 수진 씨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 그냥. 민준이 너희들이 좋은 분을 만났나 싶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정 과장이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최수진 씨 아들 정보입니다. 고맙네. 자료를 받아보는데 제 손이 또다시 떨렸어요. 최혁준, 1994년 3월 15일생. 우리가 헤어진 게 1978년 여름이었는데, 그럼 이 아이는 1978년 여름쯤에 생긴 거네요. 그 시기라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제 아들일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작은 건축설계사무소 운영. 수진이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어요. 그 시절에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혁준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민준이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습니다.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머,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연 건 수진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이 있나? 도련님은 회사에 계시고 사모님은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혼자 있으니 대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잠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수진이가 차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년 만에 나누는 대화인데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도련님께 전해드릴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수진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저와요? 무슨 말씀을? 30년 전 일 기억하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회장님을 처음 뵙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의 첫 대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모른 척하는 걸 보고 저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그 수진이가 맞다는 걸 말이죠. 만약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민준이 집을 찾아갔어요.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거나 지연이한테 줄 선물이 있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수진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혁준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었고요. 일주일 후 드디어 혁준이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 아들이에요. 혁준이라고 하는데 건축 설계 일을 해요. 혁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혁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혁준이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반갑네, 혁준이. 건축 설계를 한다고? 네, 작은 사무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말하는 방식이나 손짓까지도
제 젊은 시절과 비슷했거든요. 언제 태어났나? 1994년 3월 15일입니다. 제 계산이 맞았네요. 수진이와 헤어진 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아버지는? 혁준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저희 둘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없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 힘든 시절을 홀로 버텨낸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혁준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젓가락 잡는 방법, 웃는 모습, 심지어 음식 먹는 습관까지도 제가 어릴 때와 똑같았거든요. 혁준아, 취미가 뭐야? 독서를 좋아해요. 특히 역사책을 즐겨 읽습니다. 이것도 저와 같았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역사책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혁준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졌네요. 혁준아, 잠깐.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만나자. 건축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젊은 사업가의 고민도 들어보고 싶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혁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마저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DNA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나?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다. 그냥 외모로 판단해봐. 내가 사진을 보내줄 테니. 다음 날 저는 제 젊은 시절 사진과 혁준이 사진을 비교해달라고 탐정에게 부탁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장님,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부자 관계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혁준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가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찾아간 거였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정중한 존댓말 대신 옛날처럼 불러봤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사이에 뭘 숨기려고 하나? 혁준이 내 아들이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더 이상 돌려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드디어 인정했네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닮았어. 너무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왜?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결혼했고 가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혁준이는 제가 혼자 키운 아이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이에요? 30년이 다 지났는데.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준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말이죠. 수진이가 진실을 인정한 후로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30년 동안 모른 채 살아온 아들, 그리고 혼자서 그 아들을 키워낸 수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지연이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했는데. 아, 그냥.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오실 때마다 수진 씨랑 많이 이야기하시던데요. 민준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게 뭐 문제야? 아버지가 우리 집 가정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수진 씨도 아버님이 오시면 표정이 좀 어색해지거든요.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지연이가 생각보다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정중하게 대하는 거지. 글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수진이와 대화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방해했어요. 수진 씨,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먼저 가세요. 아버님, 차 더 드릴까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단둘이 있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지연이가 수진이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민준이 집에 갔는데 지연이가 수진이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수진 씨, 이 찻잔에 물때가 끼었네요. 제대로 안 씻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집은 청결이 생명인데.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말이 너무 심했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끼어들자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버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일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대하는 예의는 지켜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저도 따라갔어요. 괜찮나? 지연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수진 씨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 그냥 음식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요즘 수진 씨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연이가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지연이가 민준이에게 수진이를 해고하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여보, 수진 씨 그만두게 하는 게 어때? 갑자기 왜? 일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하는데. 요즘 뭔가 이상해. 아버님이랑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뭐가 문제야? 느낌이 좀 안 좋아. 다른 가정부 구하자.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이유 없이 내보낼 수는 없잖아.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조금만 잘못 놓아도, 청소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큰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말했어요. 수진이는 점점 위축돼 갔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지연이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그만둘게요. 왜? 뭔 일이야? 사모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지연이한테 말할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나아요.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이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수진이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의심을 풀지 못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민준이가 며칠간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틈에 지연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랑 좀 이야기할까? 네, 아버님. 무슨 말씀 있으세요? 수진 씨 말인데. 왜 자꾸 트집을 잡나?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트집이라니요. 저는 그냥 집안일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것뿐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지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혹시 수진 씨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봤네요. 저는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요즘 너무 자주 오시잖아요. 그리고 수진 씨만 보면 표정이 달라지시고, 지연이가 생각보다 많이 관찰하고 있었네요. 지연아, 내가 걱정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럼 뭔가요? 분명히 뭔가 있으시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혁준이한테도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이에게 먼저 말하는 게 맞을까요? 지연아, 좀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언제요?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 건가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 말해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연이가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이를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저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거 보세요. 뭔데? 수진 씨에 대한 자료예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가 어디까지 알아낸 걸까요? 왜 이런 걸 조사했나? 뭔가 숨기고 계시니까요. 보세요. 수진 씨는 미혼모예요. 그리고 아들이 1994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연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1994년이면 아버님과 수진 씨가 만난 시기랑 맞지 않나요? 결국 들통났네요. 지연이가 진실을 눈치챈 거였습니다. 지연아, 혁준 씨가 아버님 아들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맞다. 지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럼 수진 씨는 아버님의 옛 연인이었던 거고 30년 전 일이야. 그때 나는 젊었고 어리석었어. 그래서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설마 수진 씨와 다시.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혁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분명해. 지연이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는 뭐가 되는 거고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며느리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갑자기 형이 생기면 상속이나 그런 것들. 지연이의 진짜 걱정이 드러났네요. 재산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민준이나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거야. 정말요? 약속한다. 그제서야 지연이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수진 씨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 혁준이부터 만나봐야겠어. 그 애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혁준 씨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혁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혁준아, 내일 시간 있나?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직접 만나자.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혁준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혁준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네,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혁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아니야. 있어. 바로 나야. 그 순간 혁준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나는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태어났더라고. 혁준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도 인정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이런. 혁준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충격이 컸겠죠. 혁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혁준이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습니다. 혁준이에게 진실을 말한 후 사흘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수진이에게 물어봐도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혁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제든지. 지금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1시간 후 혁준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혁준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혁준이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도 이야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화내셨어요. 왜 말했냐고.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설명해 주셨죠. 혁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미안해, 혁준아. 정말 미안해.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나 하고요. 그럴만해.
당연한 감정이야.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요. 혁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거든요. 고마워, 혁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천천히 하자. 그날부터 혁준이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민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너에게도 말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설마 아버지 재혼하시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저는 민준이에게도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진이와의 과거, 혁준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죠. 민준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혁준이 형이 제 형이라고요? 그래. 너보다 5살 많은 형이야. 세상에. 그럼 수진 씨는 내 첫사랑이었고 혁준이 어머니야. 민준이가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다행히 민준이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혁준이 형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너는 괜찮나? 갑자기 형이 생겨서.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요. 전부터 혁준이 형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의 반응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저와 민준이, 지연이, 그리고 수진이와 혁준이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했습니다. 혁준이를 호적에 올릴 생각이야. 그리고 회사 일도 맡겨보려고. 그 순간 지연이가 발끈했어요. 아버님,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민준이 몫은 그대로 두고. 하지만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민준이가 이어받을 예정이었잖아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인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혁준이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혁준아, 그래도 내 권리는 찾아야지.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좋은 말씀이시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민준이가 나섰어요. 여보, 그만해. 혁준이 형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러다가 가족이 갈라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어요. 수진아, 앉아.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쳤어요. 어머니. 혁준이도 일어났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혁준이가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급하게 말렸습니다.
잠깐 앉아. 모두 앉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정해진 일이야. 혁준이는 내 아들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지연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 지연아, 너는 내 며느리고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하지만 혁준이를 차별할 수는 없어. 민준이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 하지만 무서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뀔까 봐서. 수진이가 지연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혼란을 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수진 씨.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나 봐요. 이해해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지연이가 더 울음을 터뜨렸어요. 혁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혁준 씨,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민준이가 나섰어요. 형,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좁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지연이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모두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혁준이를 호적에 올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큰아들 혁준입니다. 앞으로 건축 부문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에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금세 받아들였어요. 혁준이의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민준이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형, 이제 회사 일도 나눠서 할 수 있겠네요. 저 혼자 다 하기엔 벅찼거든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뭐요? 원래 형이었는걸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수진이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잖아. 그리고 이제 혁준이도 우리 가족이 됐고. 수진이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이도 그렇고 민준이도. 다들 찬성해. 내가 미리 물어봤거든. 사실 민준이와 지연이에게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두 사람 다 찬성해줬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민준이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도 좋은 분이시잖아요.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면 오히려 감사하죠. 지연이도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가족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소박하게 해요.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요. 물론이지. 석 달 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혁준이가 축사를 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시게 되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제야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지연이는 수진이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에 못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지연아, 고마워. 너도 내 딸 같아. 그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혁준이는 회사에서 건축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민준이와도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연이도 수진이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3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하고 몰랐던 아들을 찾고 가족이 하나가 되다니. 수진이가 옆에서 말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당연히 행복해야죠. 이제라도 함께하게 됐으니까. 맞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해야죠. 7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에게는 수진이와의 재회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려고 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